총선까지 이 판을 끌고 가서 의사들을 꺾겠다. 이 의대 시설을 갑자기 그렇게 늘릴 수 있나요? 정부의 입장은 더 악화의 일로 그동안 잘못했던 것들 다 덮을 수 있나요? 이제 무조건 의사들만 탓을 합니다. 물론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파업해서 국민들 건강 위협하는 거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왜 그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었는지 누가 원인을 제공했습니까? 사전에 충분히 대화할 수 없었나요? 그렇게 해놓고 대통령이 그것은 절대 안 된다라고 큰 소리 치니까 이제는 겁박을 합니다. 복귀 안 하면 지금 이제 업무 개시 명령 내렸죠. 복귀 안 하면 구속 수사하겠다. 체포영장 발부하겠다. 매사가 이런 식이에요. 행안부 장관 얘기부터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정부는 의료계에 대한 설득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수사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 인사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이 협의해 구속수사 등 엄중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부승찬 대변인, 지금 저런 식으로 정부가 발표를 하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더 이제 사태가 이제 악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게 감정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저런 발표를 보면서 대한민국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인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또 하게 됩니다. 이제 박정희나 전두환 때 정권 때나 있을 법한 얘기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이틀막의 일종이죠. 야, 니네는 우리가 정했으니 따러. 안 따르면 구속이야?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게 과연 이 의료 대란을 막아낼 수 있느냐 이 생각이 좀 들고요. 2020년만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에서 10년간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추진했잖아요. 400명씩 늘리겠다고 추진했지만 그때도 이제 소통이 안 돼서 결국은 의료 단체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의사단체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소통이 부재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 정책을 접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다시 이런 것들을 소통을 더하자는 입장에서 봤을 땐 이거는 상당히 정부의 입장은 더 악화의 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드네요. 차지원 교수님, 네. 체포영장, 구속수사 이렇게 하면은 오매무소라 하고 금방 돌아올까요? 글쎄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가 왜 이렇게 세게 밀고 가느냐. 예. 지난번 그 노동 현장의 그 노동조합이 개입해서 소위 말하는 검포, 예. 그런 부분들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았잖아요. 특히 화물노조 때. 네, 화물노조 때. 그리고 또 노동조합의 회계장부 그 공개하는 투명성 그런 부분들 하면서 상당히 밀어붙이니까 되더라. 그러면서 상당히 지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의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사 수를 늘려야 된다는 부분에서 국민들 다수가 공감을 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민심은 우리 편이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총선에도 상당히 그 국민들 다수가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밀어붙이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의사 그 정원을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의대 정원을 늘리는 저도 개인적으로 찬성해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의대 정원이 3,057명인가 그래요. 근데 지금 내년에 지금 늘리겠다는 것이 2,000명입니다. 65%가 늘어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대학에 적을 두고 있는데 갑자기 65%가 늘어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 의대 시설을 갑자기 그렇게 늘릴 수 있나요? 그러면 이 교수진을 그렇게 확보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의대 그러니까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세요? 서울대 의대가 옛날 80년대 초반에 260명이었는데 지금 135명이다. 260명 그때도 잘 됐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80년대 초반에 기억하시겠지만 졸업정원제 때문에 확 늘었어요. 그래서 30% 늘었거든요. 근데 지금 의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때도 완전히 의대 교육이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30% 아니고 65%를 늘려요.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지난 정권 때 문재인 정부에서 내세운 것이 400명씩 10년간 4,000명인데
지금 여기는 뭡니까? 지금 2,000명씩 10년간, 5년간 10,000명을 늘리겠다는 것인데, 제가 생각해서 아무리 국민들이 지지한다 하더라도 이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의과대학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나름대로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야 합리적인 설득이 되는 그 대화가 되는 것인데, 너무 지금 2,000명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밀고 간다? 이게 국민의 뜻이라고?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정말 국정을 나는 모르겠어 라고 하는 거하고 저는 뭐 별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전형적인 선동 정치인데요. 과거 이탈리아에서 파시즘이 득세하거나 독일에서 나치즘이 득세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막 가가지고 막 살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추종자들이 가가지고 막 범죄를 저지르듯이 막 린치를 가하고 폭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데도 그 당을 지지했단 말이에요. 이 무슨 효과가 나타났냐 하면은 나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나는 안심이 되는 거예요. 저쪽에 가서 막 두드려 맞고 저 사람들이 뭐 막 살인을 당한다 하더라도 방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조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13%밖에 안 돼. 이것도 올라가가지고 13%예요. 근데 13% 가운데 상당수가 사실은 좀 정규직에 해당되는 노조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비정규직이 지금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근데 이 기득권으로 비치는 거예요. 노조를 막 때리지만 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노조가 뭔가 잘못하고 자기들 기득권, 자기 밥그릇만 가져간다고 생각하니까 때려도 한편으로는 또 고소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심리가 그렇거든요. 의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의사들,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의대 정원 필요해라고 직관적으로 지금 느끼고 있고 의사들은 항상 집 밖으로 챙기려고 저렇게 정원 늘리는 거 얘기만 나올 때마다 저렇게 파업하듯이 저런 식으로 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가가지고 확 그냥 꺾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의 이성적으로 우리가 막 얘기하지만 사람의 마음의 심리에는 그게 먼저 작동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치 심리학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복잡한 거 필요 없어. 일단 이겨주길 바라는 응원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나와 관련이 없는 일이 되고 응원하는 마음이 생기면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물타기가 돼서 희석돼요. 오히려 심판하는 게 아니라 지원하는 쪽으로 마음이 바뀔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노리고 대통령실에서 움직이고 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정말 속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렸어요. 복귀해라. 그렇지 않으면 구속하겠다. 체포영장 발부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겁박입니까? 근데 보건복지부 차관은요. 지금 오히려 의료계가 겁박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들어보시고 어떤 게 맞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병원이 대비할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고 일시에 집단적으로 사직하는 게 과연 헌법상의 기본권입니까? 국민의 본질적 기본권인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법을 집행하는 걸 겁박이라고 그러고 본인들이 현장을 떠나서 환자를 위태롭게 하는 거는 이거에 한 10,000배에 가까운 억만 배에 가까운 겁박 아닙니까? 저 논리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부승찬 대변인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저는 다른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소통입니다. 결국은 이제 소통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강대강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 권력 자체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찍어 누르려는 그런 심리가 작동했던 거고 아까 차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그런 논리에 따라서 건폭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이제 학습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런 발언들이 나오는 거고요. 차관으로서 저런 발언을 하는 게 저는 올바른지 그거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굉장히 말 자체가 선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복지부에서 이번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를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사단체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를 얘기하는 주체가 되어야 되는 정부 부처인데 근데 저쪽에서 겁박이라고 하면은 당신들이 겁박하는 거는 100만 배 겁박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이건 전형적인 선동의 말이죠. 이건 굉장히 무책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책을 마련해야 될 때가 좀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면은 환자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또 그거에 대한 비상계획은 뭔지 이런 걸 얘기하면서 지금 병원들을 통해 가지고 환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한다든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근에 아직 여론조사 제가 그걸 못 봤는데요. 의사들이 잘못하고 있다,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 이런 뭐 여론조사는 아직 없나요? 저도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대 정원수를 늘리는 부분에서 한 75% 국민이 찬성하는 건 그건 분명한데 예, 봤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무리한 이러한 그러니까 정원 계획 때문에 예. 의사들이 반발에 대한 민심의 변화는 아직까지 지금 뭐 제가 조사를 못 봤습니다. 앞서 근데 지금 아까 박민수 차관인가요? 저는 제가 기자 생활 그리고 또 뭐 정치판 일을 많이 보면서 저는 관료 출신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예. 사실은 관료들은 상당히 이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간두는 게 헌법상의 기본권입니까? 정도는 관료 출신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뭐 지금 이 뭐 억만배 어쩌고 이런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소위 말하는 정치인 출신들, 진짜 완전 정권에다가 완전히 목을 매는 사람들 말고는 저런 표현을 안 쓰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저분이 뭐 지금 이번 사태 잘 끝나고 나면 장관시켜 줄게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보니까 이 정권이 지금 대통령의 의지가 상당히 아마 나름대로 이 지금 저 차관은 읽었던 것 같아요. 읽고 이런 맞아요.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맹목적으로 충성을 하면 뭔가 정치적 성과가 있겠지라는 생각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을 아마 익히 봐왔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씁쓸하네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 얘기해 주셨는데요. 공무원들은 이 대통령실의 기조가 뭔지 보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예. 그건 모르면 절대 저렇게 말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제 윤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최소 규모가 2,000명이다. 그러니까 더 예. 이상 물러설 뜻이 없다는 걸 대통령이 분명하게 선을 그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강대강으로 가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자칫하면은 총선까지 이 판을 끌고 가서 의사들을 꺾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계속 고집한다고 하면 진짜 환자들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제가 어제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지금 이 의료 대란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가 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몰고 가느냐 하는 것을 좀 보자는 겁니다.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라든지 이준석 대표 얘기를 들어봤는데 두 사람은 그런 시각으로 보더라고요. 이렇게 끌고 가다가 어느 순간에 누군가가 딱 나타나서 해결 방안을 내놓는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문제를 풀었네. 근데 이제 그게 한동훈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죠. 무섭네요 님도 그런 생각 갖고 계세요. 막 밀어붙이다가 한동훈 나서서 500명 증언으로 극적 타결하면 선거에 크게 도움 되겠지 이런 생각.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도 더 다른 것을 많이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보다 더 긴박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의사들이 파업하고 전공의들이 그만두면서 치료를 못 받아서 이제 오늘도 뭐 벌써 몇몇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해서 막 위급하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계속 이어질 거란 말이에요. 국민의 생명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것보다 더 긴박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이 상황이 악화되고 나빠진다면 다른 걸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이번 총선의 가장 중요한 시대 정신이 뭡니까? 윤석열 정부 심판이잖아요. 이 이슈는 사라져버립니다. 의료 대란에 다 묻혀버리죠. 저는 그걸 노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지요. 단이님이요. 어제 제 말씀을 듣고 이런 글을 주셨어요. 앵커님이 강조하셨던 말씀이죠. 속지 말라고. 물타기로 모든 불리한 이슈를 묻어버린 거라고요. 저도 처음엔 의사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생각했어요. 그런 측면이 있죠. 있는데 이제 그런 측면 이런 측면 해가지고 자꾸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지금 누가 잘못했냐 이렇게만 가면 원래 이번 총선은 의사가 잘못했냐 정부가 잘못했냐가 아니라니까요. 이 정부가 잘하고 있냐 윤석열 대통령 뽑아놨더니 나라가 제대로 가고 있냐 그거를 묻는 선거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도 눈앞에서 내 형제 자매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서 죽어가면 그거 어떻게 다른 신경 쓰겠습니까? 의사 욕하게 되죠. 정부 욕도 하겠지만. 그런데 가장 큰 줄기를 팩 틀어버리는 거죠. 그 점을 저는 경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 없을까요? 차정 교수 제가 너무 지나친 걱정일까요?
뭐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죠. 사실은 뭐 이렇게 보면 지금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나름대로 그러니까 가리는 그런 효과는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의대 정원이라는 부분에서 명분은 지금 일단 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들이 사실은 지금 이 의료 파업에 대한 불만들이 의사들의 밥그릇, 뭐 이게 자기 밥그릇 지키기 쪽으로 이렇게 비껴가 버리면 뭐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일종의 뭐 양수겸장의 그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지금 계속적으로 밀어붙인 거 아닐까라는 추측이 저는 합리적인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저도 계속 지금 그 부분 때문에 들여다보고 있는 건데, 예를 들면 2012년 총선하고 많이 비교하잖아요. 그때 이제 박근혜 비대위가 들어섰던 시점이었거든요. 이명박 정부 말기이기도 했고요. 근데 당시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 28%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도 떨어지는 추세였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한 30% 턱걸이 하고 있는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랑 지금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정권 심판론이 막 작동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나중에 뚜껑 열어보니까 그때 새누리당이 오히려 이겼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 나중에 연구 분석한 자료들이 있어요. 그 유권자들이 어떻게 심리가 작동을 했는지 그거 보면 문재인 대 박근혜의 구도가 만들어졌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새누리당 대 통합민주당 구도가 만들어졌다. 그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그런 구도 내에서 당시에 막말 파문이 있었고요. 민주당에서. 그리고 지금 한미 FTA 반대 문제 가지고 걸리기도 했었고요. 그런 이슈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적절한 태도를 취하지 못했다. 공천에서 또 시끄러웠던 측면이 있고, 그것 때문에 정권 심판론이 오히려 프레임이 바뀌면서 희석됐다고 하는 게 그게 평가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만약에 윤 대통령이 똑같은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 윤석열 심판을 해야 되겠다. 더군다나 집권 중간기에 이루어지는 선거잖아요. 당연히 심판론이 강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분노하는 것처럼.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가 만들어지거나 아니면은 의대 지금 증원 문제 이슈가 만들어져서 여기에서 아까 제가 직관적으로 이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분노감을 불러일으켜서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의사들을 한번 이겨줬으면 좋겠어 하는 심리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그런 심판론이 확 희석이 돼버린다는 거죠. 대통령실에서는 그 계산을 저는 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이슈를 이렇게 끌고 가면서 강경 드라이브를 더 걸고 그냥 마치 노조 때려잡듯이 의사들을 때려잡아가지고 이번엔 우리가 관철시키겠다 이런 태도로 지금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한다고 정말 그동안 잘못했던 것들 다 덮을 수 있나요?